안녕하세요. 난 족고체 행복투자입니다. 리사이클 홀딩스가 미국 에너지부의 인프라법 보조금 대상자에 결국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발표 당일 주가도 결국 플러스 15%에서 마이너스 10%로 수직 낙하에 끝났습니다. 9월 20일 발표된 양당 인프라법은 미국의 배터리 안보를 위해 미 정부가 뿌리는 보조금입니다. 인텔 등이 받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과 같은 형식입니다.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번에 나온 보조금 규모는 30억 달러, 한국 돈 4조 원 가량입니다. 이번 배터리 보조금은 2022년 1라운드에 이어 추가 선정에 나선 것으로 올해 2라운드에는 25개 배터리 제조 및 재활용 회사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지원 규모는 회사 한 곳당 최대 2억 2,500만 달러, 한국 돈 3천억 원에 육박했기 때문에 리사이클 홀딩스로서는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회사 25곳 중 7곳이 리사이클 홀딩스와 경쟁관계라 말할 수 있는 배터리 재활용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리사이클 홀딩스가 상장 초기 폐배터리 대장주로 불렸던 것과 무색하게 2년 동안 업계에서 굉장히 뒤처진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또 이번 배터리 보조금 2라운드는 지난 2023년 8월 31일부터 선정 절차가 착수된 1년간의 프로젝트였던 만큼 리사이클 홀딩스가 자사의 사업 지속성을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번 보조금 대상자 중 리사이클링 회사만 살펴보면 아메리칸 배터리 테크놀로지 컴퍼니가 1억 5천만 달러, 버샌드 엘리먼츠가 1억 2,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는데요. 이 금액이면 리사이클 홀딩스에 필요한 로체스터 허브 건설 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리사이클 홀딩스가 노리던 에너지부의 대출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만큼 더욱 아쉽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표된 건 기존의 DOE 대출과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DOE 대출이 따로 이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출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커졌습니다. 또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번 보조금은 에너지부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보다 회사엔 더 좋은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망스러운 이유입니다. 당일 주가 흐름은 다소 위안이 되는 상황인데요. 주가가 보름간 1.2달러에서 2.7달러까지 2배 넘게 오른 것과 비교해 보조금 대상자에서 탈락한 9월 20일엔 마이너스 9%로 그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사이클 홀딩스와 관련해 희망 회로를 돌리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지만 여러 번 배신을 해왔던 종목이라 다시 냉정하게 현실을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댓글로 금리가 인하되면 리사이클 홀딩스에게 호재가 아닐지 여쭤보시는데 금리 인하 수혜주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때 사업이 계속 영속할 수 있겠죠. 하지만 리사이클 홀딩스는 현재 본업 자체가 부실합니다. 따라서 금리가 낮아져서 대출이자가 조금 줄어드는 것은 숨통이 끊어지려는 회사의 산소호흡기를 달아 연명할 시간만 더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기대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리사이클 홀딩스 사상 첫 내부자 매수입니다. 지난 시간 내부자 마크 웰링스가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전했었죠. 내부자 매수로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갖게 했던 마크 웰링스는 이번 배터리 보조금 기대감으로 산 걸까요? 아니면 아직 나오지 않은 호재를 보고 산 걸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접할 수 없는 좋은 정보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